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원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가스차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차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PG와 시내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CNG가 있습니다. 둘 다 가스지만 태생은 다릅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를 뜻하는 Liquefied Petroleum 가스의 약자로 원유를 정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포집해서 액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다시 말해 석유에서 추출되는 가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CNG는 압축 천연가스라는 뜻으로 Compressed Natural 가스의 약자로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것을 말합니다. 석유가스는 조금만 압축하더라도 액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운반과 보관이 가능한 데 반해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 미만으로 냉각하거나 200바, 즉 200기압 이상으로 압축해야만 액화되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하 162도 미만으로 냉각해서 액화시킨 천연가스는 LNG, 즉 Liquefied Natural Gas라고 부르지만, 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사용되지 않고 발전소나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석유가스보다 훨씬 적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 연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이고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가스는 석유가스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가스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한 후 스파크를 일으켜 폭발시키고 배기하죠. 이 때문에 가솔린 엔진은 가스 엔진으로 개조가 가능하고, 가솔린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가스와 휘발유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조가 가능한 차량은 트렁크가 별도로 분리된 차량이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안전을 위해 가스통과 승차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죠. 엔진 내부에 찌꺼기를 남기는 경유나 휘발유와는 달리 가스는 엔진 내부에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디젤의 경우 끈적거리는 찌꺼기 때문에 엔진 후열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가스차는 그러한 염려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많습니다. 우선 거의 대부분의 택시에 사용되며, 과거와는 달리 2019년 3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휘발유 엔진을 개조하거나 아예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PG는 일반 차량들이 주유하듯 충전소에서 액화 상태인 가스를 주입해서 차량의 가스통에 보관했다가 기화기를 거쳐 기체로 만든 후 엔진으로 보내졌는데요, 최근 LPG 차량들은 이 기화기를 별도로 빼지 않고 엔진에 직접 분사하여 폭발시키는 직분사 엔진의 개발로 출력과 연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겨울철 시동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LPG는 국내에서만 사용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석유가 흔해서일까요? LPG 차량은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비교적 충전이 쉬워졌다는 점, 휘발유나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친환경적이라는 점, 최근에는 도넛 형태로 트렁크 아래쪽에 가스통을 위치시켜 트렁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보다 출력이 낮다는 점, 연비가 안 좋다는 점, 특히 LPG는 얼기 쉬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가스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을 섞은 상태로 주입하기 때문에 연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나듯이 메탄가스의 비율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추운 곳에서 충전할 경우 연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CNG는 버스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2000년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CNG 충전소의 진입이 용이한 시내버스에 사용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LPG 차량 사용 규제 당시에도 CNG 개조는 합법이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CNG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당시 서울시에서는 일반 승용차들도 CNG로 개조해서 운행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개조 비용의 절반가량을 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별로 없어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LPG 충전소처럼 처음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쉽지 않겠지만 점차 그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멈추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낙인되어 변두리 시내버스 차고 지나가야 그 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평균 옥탄가인 90대를 훨씬 넘어
135의 옥탄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매우 좋고 연비가 높다는 점, 연료비가 상당히 저렴해 같은 엔진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산화탄소나 매연 등 환경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LPG와는 달리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누설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하다는 점, 엔진의 시동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LPG와는 달리 겨울철 시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장단이 있듯 감당하기 어려운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충전소가 거의 없어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 버스에 비해 주입량이 적어 충전해 주시는 기사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 200바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스통이 너무 커서 트렁크 공간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소 시 열을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발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열에 취약한 부품들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LPG든 CNG든 가스차를 운전하려면 각각의 교육을 이수했어야 했는데요. 2018년 1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버스처럼 대형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라면 별도의 교육을 이수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모드